창문 두드리는 소리에 잠이 깬 곽정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신이야? 그러나 창밖에선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곽정은 자고 있는 양과를 돌아보았다. 잠이 깊이 든 듯 숨소리가 매우 고르게 들렸다. 곽정은 조심스럽게 침상에서 내려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그러자 마당에 서 있던 황용이 곽정을 향해 손짓했다. 곽정은 황용에게 다가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인데? 그러나 황용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곽정의 손을 잡아 끌고 후원으로 갔다. 그러고는 무언가를 경계하는 듯 한참 주위를 둘러본 후에야 입을 열었다. 창밖에서 당신하고 과가 하는 이야기를 모두 들었어요. 아무래도 과가 나쁜 생각을 품고 있는 게 틀림없어요. 황용의 말에 곽정은 잠시 의아해했다. 나쁜 생각이라니? 그러자 황용이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그 아이의 말을 듣고도 모르겠어요? 지금 과는 우리가 자기 아버지를 죽였다고 의심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곽정은 여전히 무덤덤하게 말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내가 나중에 모든 사연을 말해주겠노라고 약속했는데 설마 나쁜 마음을 품기에 하겠어? 그러자 황용이 당황한 듯 말했다. 정말 사실대로 말해줄 생각이에요? 그 말에 곽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난 항상 양강아우의 비참한 죽음이 마음에 걸렸었어. 그 일 때문에 죄책감도 적지 않았고, 비록 아우가 바른 길을 걷지 못한 건 사실이지만 우리 또한 아우가 바른 길로 가도록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게 사실이잖아. 그 말에 황용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었다. 당신도 참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선하게 살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차라리 양강이 좀 더 일찍 죽었다면 당신 사부님께서도 도화도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곽정은 당시의 상황을 떠올리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주대영도 불을 시켜 과의 태도가 어딘지 이상하다고 알려왔어요. 당신이 과와 한 방에서 자는 것도 주대영이 알려주었고요. 혹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되어 밖에서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알다가도 모를 게 사람 마음이라는데 과와 한 방에서 자는 건 좀 생각해봐야 할 문제인 것 같아요. 사실 양강이 내 어깨를 쳤기 때문에 중독되어 죽었으니 내 탓이라고 말해도 할 말은 없어요. 그 말에 곽정이 말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당신이 직접 죽인 건 아니잖아. 그러나 황용은 고개를 내저었다. 어차피 당시 상황에서는 당신이나 나나 그를 없애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다 결국 나 때문에 죽었으니 우리가 직접 죽인 거나 다름없죠. 황용의 말에 곽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입을 열었다. 당신 말이 맞는 것 같아. 과한테는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괜히 나 때문에 당신이 제대로 쉬지도 못하는군. 피곤할 테니 얼른 돌아가서 좀 쉬도록 해. 내일부터는 나도 막사로 가서 병사들과 함께 잘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바래다 줄 테니 어서 가. 곽정은 비록 양과가 자기를 해치려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지만 황용이 자기보다 훨씬 영리하고 똑똑하니 일단 황용의 말을 따르기로 했다. 곽정은 황용의 허리를 부축하며 걸어갔다. 황용의 방에 도착한 곽정은 황용을 침상에 눕게 한 후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잠시 곁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다. 황용은 남편의 손을 잡아 뺨에 대고 가볍게 비볐다. 여보, 우리 둘째에게도 이름을 지어줘야죠. 그러자 잠시 고민하던 곽정이 말했다. 만약 남자아이면 오랑캐를 무찌르자는 의미로 곽파로라고 짓고 여자아이면. 곽정은 잠시 생각에 잠겼으나 이내 웃으며 머리를 가로저었다. 아무래도 좋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 당신이 지어봐. 그러자 황용이 웃으며 말했다. 구도장께서는 정강연간에 금의 공격을 받아 북송이 망한 사건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오빠에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죠. 지금 금나라는 이미 멸망했지만 몽골이 또 우리 송나라를 넘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곳 양양에 와 있는 것도 모두 몽골군을 막기 위해서고요. 우리 둘째 아이는 아무래도 이곳 양양에서 낳게 될 듯하니 이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말라는 뜻에서 곽양이라고 지어주면 어떨까요? 그 말에 곽정도 좋다며 미소를 지었다. 그러곤 이불을 잘 덮어주고 불을 끈 후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곤히 잠들어 있는 양과의 모습을 물끄러미 쳐다보던 곽정은 가늘게 한숨을 내쉬며 잠자리에 누웠다. 그는 삼경을 알리는 북소리를 들으면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양과는 몰래 숨어서
곽정과 황용이 후원에서 나눈 대화를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엿들었다. 충격을 받은 양과는 곽정 부부가 자리를 옮긴 후에도 여전히 넋을 잃고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황용이 했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머릿속을 뱅뱅 맴돌았다. 아버지께서 저 두 사람 때문에 죽은 게 확실하구나. 머리 좋은 황용이 이미 날 의심하고 있으니 오늘 밤에 손을 쓰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를 잡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양과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운 뒤 조용히 곽정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곽정은 방으로 돌아온 후 양과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깊이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곽정은 양과를 물끄러미 쳐다보다 행여 잠을 깨울까봐 조심스럽게 이불을 들추고 잠자리에 누웠다. 잠시 후 양과가 몸을 뒤척이는 소리에 곽정은 눈을 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몸을 뒤척이는 순간에도 양과의 코 고는 소리는 매우 고르게 들렸다. 곽정은 속으로 깜짝 놀랐다. 누구든지 자다가 몸을 뒤척일 때는 잠시 코 고는 걸 멈추게 마련인데 이상하군. 혹시 내공을 연마하다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 곽정은 양과가 일부러 자는 척하고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한편 양과는 다시 한번 몸을 뒤척이면서 곽정을 살펴보았다. 곽정은 깊이 잠든 듯했다. 양과는 계속해서 고른 숨소리를 내며 살금살금 침상에서 내려왔다. 원래 양과는 침대에 누운 채로 칼을 사용해서 곽정을 죽일 생각이었다. 그러나 아무래도 거리가 너무 가까워 위험할 것 같았다. 만약 곽정이 숨이 끊기기 전에 일장을 뻗어 공격한다면 자신 또한 무사하지 못할 터였다. 그래서 일단 침상에서 일어나 칼로 곽정의 급소를 찌른 후 창문을 통해 빠져나갈 계획을 세웠다. 양과는 자기 숨소리에 변화가 있으면 내공이 깊은 곽정이 금방 눈치챌 테니 침상에서 내려오면서도 일부러 계속 코를 고는 척한 것이다. 곽정은 더욱 놀랐다. 아니, 몽유병이라도 걸린 것일까? 저 상태에서 내가 인기척을 낸다면 기가 단전으로 역류해 주화인마가 될 터인데. 곽정은 꼼짝도 하지 않고 양과의 동태를 살폈다. 양과는 품속에서 비수를 꺼내 들고 천천히 곽정을 향해 다가갔다. 그러자 곽정은 더 이상 머뭇거릴 수가 없어 낮은 소리로 말했다. 과야 악몽이라도 꾸는 것이냐? 그 말에 양과는 깜짝 놀라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양과는 얼른 몸을 돌려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러나 곽정이 놓칠 리 없었다. 양과가 창문 밖에 착지해 몸을 일으키기도 전에 그의 두 손은 곽정에게 붙잡혔다. 양과는 자신이 곽정의 적수가 되지 못함을 너무나 잘 알았기에 반항은커녕 모든 걸 체념하고 눈을 꼭 감은 채 곽정의 처분만 기다렸다. 그러나 곽정은 아무 말 없이 양과를 안아 침대 위에 내려놓았다. 양과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여전히 힘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 곽정은 천천히 양과로 하여금 가부좌를 틀게 하고 두 손은 단전 앞에 모으도록 했다. 과야, 원래 내공을 수련할 때는 너무 서두르게 되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단다. 기가 바르게 흐를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함부로 움직이려 하지 말고 천천히 숨을 내쉬렴. 그제야 양과는 곽정의 의도를 알아차렸다. 그 순간 단전으로부터 따뜻한 기운이 밀려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잠시 후 전신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편안해졌다. 내가 내공을 수련하다 주화인마한 것으로 생각하셨구나. 곽정의 의도를 한 양과는 마치 스스로 체내의 기를 통제할 수 없다는 듯이 일부러 체내의 기를 사방으로 흐트러뜨렸다. 이렇게 되자 곽정은 더욱 걱정이 되었다. 곽정은 더욱 내공을 끌어올려 사방으로 흩어지는 양과의 기를 한 곳으로 모았다. 그러나 양과의 내공도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곽정의 내공으로도 그 기를 다스리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 어느새 곽정의 이마에서 땀방울이 배어나왔다. 그렇게 반 시즌이 지나서야 역행하던 기의 흐름을 다스려 순행시킬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기진맥진해졌다. 그들은 조용히 앉아 휴식을 취했다. 그러는 사이 밤은 천천히 깊어갔다. 날이 밝아서야 두 사람은 원기를 회복할 수 있었다. 곽정이 미소를 지으며 양과를 바라보았다. 과야, 이제 좀 괜찮으냐? 모르는 사이 내공이 많이 늘었구나. 하마터면 내 내공으로도 도와주지 못할 뻔했다. 양과는 당신의 내공을 소모해가면서까지 자기를 도와주는 곽정이 진정으로 고마웠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백부님이 아니었다면 전 불구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하는 양과의 모습을 보며 곽정은 미소를 지었다. 어제 저녁엔 무의식 중에 칼을 들고 날 죽이려 했는데 다행히 그건 기억하지 못하는 모양이구나. 곽정은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일부러 화제를 다른 곳으로 돌렸다. 양양성의 방비 상태도 살필 겸 나와 함께 성 밖을 한번 둘러보지 않겠느냐? 그 말에 양과가 좋다고 하자 두 사람은 각기 말을 타고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성 밖으로 나갔다. 과야 내 보기에 넝각 문파의 무공을 많이 배운 듯한데 그래도 내공만큼은 현문정종의 내공을 수련하는 게 좋을 듯 싶구나. 전진파 내공은 수련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결코 잘못된 길로 빠지는 법은 없단다. 그 말에 양과는 알겠다며 어제 일은 황용에게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 양과는 황용이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일을 전해 들으면 모든 게 탄로 날 것만 같았다. 곽정은 조금 의아했지만 그러겠노라고 약속했다. 양과는 곽정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자 다소 안심이 되었다. 두 사람은 서쪽을 향해 말을 몰았다. 잠시 후 작은 계곡이 나타났다. 이 계곡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단계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계곡이란다. 아, 그래요? 삼국시대 때 유비가 말을 타고 뛰어넘었다는 단계가 바로 이 계곡이군요. 당시 유비가 타던 말 이름이 정로였지. 그런데 말 관상을 보는 사람들이 정로를 보고 눈주위가 젖어 있다며 주인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 했지. 하지만 뜻밖의 그 말은 유비를 태우고 단계를 뛰어넘었단다. 결국 뒤쫓아오는 적의 추격을 따돌려 주인의 생명을 구한 거지. 곽정은 문득 양과의 부친인 양강이 생각났다. 사실 사람도 정로와 마찬가지란다. 좋은 사람과 악한 사람이 어디 따로 있겠느냐? 선을 행하면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악을 행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한순간 마음먹기에 따라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란다. 양과는 마음이 뜨끔해 곁눈질로 곽정의 표정을 살폈다. 그러나 자기한테 들으라고 일부러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양과는 속으로 생각했다. 대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데요? 우리 아버지를 죽게 만든 게 선이란 말씀인가요? 사실 양과는 곽정을 매우 존경했지만 비참하게 돌아가셨다는 아버지를 떠올릴 때마다 곽정 부부에 대한 원한과 분노가 일었다. 두 사람은 말을 몰아 산 위로 올라갔다. 산 위에서 멀리 바라보니 한수가 유유히 남쪽을 향해 흐르고 그 주변이 양양을 향해 밀려들어오는 피난민들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곽정이 피난민들을 가리키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저것을 보아라. 몽골놈들 때문에 우리 백성들이 저런 고초를 겪는 것 아니겠느냐? 양과가 물었다. 백부님, 양양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물음에 곽정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다. 그저 나와 네 백모는 신명을 다 바쳐 몸이 부서지도록 노력하고 죽음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할 뿐이다. 두 사람이 이런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웬일인지 성으로 들어가던 피난민들이 갑자기 뒤로 돌아서서 뛰기 시작했다. 그러나 뒤쪽에서 오던 사람들이 계속 앞으로 나아가자 성문 입구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다. 왜 성문을 열고 백성을 들여보내지 않는 것일까? 곽정은 급히 말을 몰아 성을 향해 다가갔다. 알고 보니 성벽 위에 있는 병사들이 백성을 향해 활을 쏘고 있었다. 곽정은 깜짝 놀라 호통을 쳤다.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 당장 성문을 열지 못할까? 활을 쏘던 병사들은 곽정을 보자 서둘러 성문을 열었다. 백성들이 몽골군의 학살을 피해 여기까지 도망쳐왔거늘 어찌 성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성을 지키던 장수가 황급히 대답했다. 여원수께서 난민들 사이에 몽골의 첩자가 섞여 있으니 절대 성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곽정이 버럭 화를 냈다. 설사 첩자 한둘이 섞여 있다고 한들 그 때문에 수천 수백 명의 백성을 모른 척해서야 되겠느냐? 어서 성문을 열어라. 곽정은 오랫동안 양양성을 지키면서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에 명망이 아주 높았다. 비록 관직은 없었지만 병사들은 누구 하나 그의 명령을 어기는 사람이 없었다. 장수는 하는 수 없이 성문을 연 후 부하를 시켜 안무사 여문안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태무친 이래 몽골군은 성을 공격할 때면 항상 현지 백성을 앞세웠다. 성을 지키는 병사들이 백성들 때문에 차마 활을 쏘지 못하는 사이 대거 공격해 들어가는 전략이었다.
그렇게 하면 현지 백성을 방패로 삼을 수도 있고 민심과 군심을 동요시킬 수도 있어 일거양득이었다. 곽정은 오랫동안 몽골군 진영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했는데 이날도 역시 몽골군은 창과 칼로 위협해 백성들을 양양성으로 몰아넣고 있었다. 병사들이 쏜 화살에 백성이 처참히 쓰러지기 시작했고 다행히 화살을 피한 백성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기 바빴다. 뒤에서는 몽골군이 칼을 휘두르며 후퇴하는 백성의 목을 베었다. 양관은 곽정 옆에 서서 이 처참한 광경을 보며 분노의 치를 떨었다. 그때 양양을 지키던 안무사 여문화는 말을 타고 순찰을 돌다가 상황이 위급함을 목격했다. 그는 성문을 닫고 활을 쏘라고 외쳤다. 어서 성문을 닫아라. 몽골군은 막아야 한다. 어서 활을 쏴라. 다시 성문이 닫히기 시작하자 곽정이 외쳤다. 안 됩니다. 무고한 백성을 희생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위급하오. 뒤에서 몽골군이 밀고 들어오고 있어. 이런 비상 상황에서는 무고한 백성을 죽이게 된다 해도 어찌할 도리가 없단 말이오. 아무리 상황이 위급하다 한들 어찌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 있단 말입니까? 상황이 위급하니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도 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한들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는 없다. 양관은 두 사람의 말을 되뇌어 보았다. 그때 다시 곽정의 외침이 들렸다. 개방의 형제들과 무림의 형제들은 모두 나를 따라오시오. 그러곤 곽정이 성문을 향해 내려갔다. 그러자 양과도 그 뒤를 따랐다. 그때 곽정이 양과를 돌아보며 말했다. 넌 어젯밤 몸을 많이 상했으니 무리해선 안 된다. 돌아가거라. 양과는 백성들을 무참히 학살하는 몽골군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지만 그렇다고 어제 저녁의 일을 사실대로 털어놓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말을 돌려 성 안으로 돌아갔다. 곽정은 무리민들을 이끌고 서문으로 나갔다. 그는 적의 측면을 우회해서 공격해 들어갔다. 그러자 몽골군은 급히 병사를 나누어 곽정의 부대와 맞서 싸웠다. 곽정이 통솔하는 부대는 대부분 개방의 제자들이거나 각지에서 나라를 위해 힘을 보태고자 몰려든 무림의 고수들이었다. 곽정의 부대는 몽골군과 교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100명이 넘는 몽골 병사의 목을 베었다. 그러나 100명의 목을 베면 또 100명이 몰려오고 그 뒤에 또 100명이 있었다. 그렇게 몽골군은 끝도 없이 밀려왔다. 게다가 몽골군은 백전의 용사들로 용맹하고 전쟁 경험이 풍부한 병사들이었다. 비록 곽정의 부대가 무공이 뛰어나기는 하나 전쟁을 위해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닌지라 시간이 지날수록 부대로서의 위력이 떨어졌다. 반면 전술적인 훈련이 잘된 몽골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곽정이 이끄는 부대의 기세를 조금씩 누르기 시작했다. 아무리 무림의 고수들이 제각각 무공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탁 트인 평지에서 전술적으로 움직이는 군대를 장시간 상대하기에는 비효율적이었다. 곽정이 이끄는 부대가 발이 묶인 사이 몽골군의 창칼에 쫓겨 성문을 향해 몰려가던 백성들은 다시 성 위에서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백성들은 뒤로 후퇴해봐야 몽골군에게 죽임을 당할 테니 성을 둘러싸고 아우성을 쳤다. 그때 동쪽에서 우렁찬 나팔 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몽골군의 천인대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또 서쪽에서 나팔 소리가 들렸고 말을 탄 천인대가 몰려와 곽정의 부대를 에워쌌다. 성 안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여문화는 몽골군의 기세에 감히 병사를 내보내 도와줄 엄두를 내지 못했다. 양관은 성 밖의 상황을 지켜보며 조금 전 여문왕과 곽정의 짧은 대화를 수도 없이 되뇌고 있었다. 상황이 위급하니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도 있다. 아무리 위급하다 한들 무고한 백성을 죽일 수는 없다. 적에게 포위당한 곽정을 바라보며 양관은 생각했다. 만약 백성들을 향해 활을 쏘았다면 비록 백성들이 죽긴 하겠지만 지금처럼 몽골군의 공격을 받고 위험한 상황에 놓이지는 않았을 거야. 백부님이 지금 저곳에서 위험에 처한 건 모두 무고한 이들을 죽이지 않기 위해서야. 백부님은 저 백성들과 아무런 친분도 없는데 자기 목숨을 걸고 저들을 지키려 하고 있어. 그런 백부님이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뭘까? 백부님과 아버지는 도원결의를 맺은 사이였는데 백부님이 아버지를 죽이다니 정말 내 아버지가 그토록 나쁜 사람이었단 말인가? 문득 아버지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양과는 고개를 저으며 결코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에도 성박 상황은 갈수록 위급해졌다. 곽정과 무림의 고수들은 최선을 다해 싸우고 있었지만 적의 포위를 뚫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성 안에 남아있던 주자류, 무시 형제, 곽부는 각기 부대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돕고 싶었다. 그러나 또다시 요란한 나팔 소리와 함께 네 부대의 천인대가 각 성문 밖을 가로막으며 성 안에서 지원군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다. 이 상황을 지켜본 여문화는 두려움에 질려 다시 한번 엄명을 내렸다. 절대 성문을 열어서는 안 된다. 그는 손에 칼을 든 200명의 병사로 하여금 성문 옆을 지키게 하고 누구라도 명을 어기고 성문을 열려 할 때는 가차없이 목을 베도록 했다. 장수 왕견은 궁수들을 호령해 끊임없이 성 밖을 향해 활을 쏘아댔다. 성 밖은 처참한 비명과 고함 소리로 생지옥이 되어갔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